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양회를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작년부터 중국에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번 양회를 좀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관심도가 올라갔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제를 중국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저희한테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중국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홍록기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양회 자료 쓰느라고 바빴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연말 연초에 지금 형성된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제목에 리커버리가 좀 이렇게 딱 전면에 등장해 있어서 네. 사실 좀 이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 이러면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어떤 내용의 리커버리인가. 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이랑 사실 연관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자료가 꽤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네, 어떤 좀 자료일까요? 그래서 이 제목이랑 네. 그 제목이랑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중국 경기가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라는 게 리오프닝 기대감이 연말부터 높아지고 있었었고 근데 이제 곧 실물 지표들이 3월 중순부터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높아진 기대감을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이 얼마큼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만큼 환상이 끼어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는 관점에서 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역시 중국 증시가 연말 연초에 물론 2월 달은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된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현실로 조금 돌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기대감을 증명해야 될 시기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좀 가파른 상승세보다는 이제 점진적인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업종별로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프닝 정도로 들어봤을 때는 기대와 과열 그 사이 어딘가에 대한 정확한 좀 진단을 내려주실 거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자료네요. 그러면 연구원님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네, 자료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4페이지부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당대회 직후에 차이나런이 끝나고 아시는 것처럼 정책 선회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특히 홍콩 역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한 이제 강도가 매우 강했었고 역내 증시 역시 좀 가파른 상승세를 역시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 역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하락세가 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역외에 비해서는 약했었고 때문에 조금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이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쉬어가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면 좀 그런 흐름들은 많이 보여지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1월 달에 많이 올랐던 지수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상해가 2월 달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코멘트 정리를 뒀으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략 부분, 이제 경기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일단 10페이지가
저는 중국 경기의 하강 압력 경로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이 역순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경기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2020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었고, 또한 하반기부터 플랫폼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었었고요. 특히 여기에 장기간 계속되면서 소득이나 고용 불안도 높아지고 서비스 경기까지 함께 위축이 되면서 내수 시장인 더욱더 위축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여타 주요국들이랑 달리 실제로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소득이나 고용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외수나 투자들이 2021년도까지는 견조했었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서 더욱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뭐 경기 부양책 덕분에 글로벌 수출, 중국 수출 늘어나면서 무역 흑자폭 확대가 되고 투자 쪽도 견조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외수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국영기업이나 인프라 쪽은 괜찮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경기 관점에서 총수요가 위축이 되고 재고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급 쪽 활력 둔화까지 있었었다. 이게 2022년도까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총수요가 위축이 된 게 문제의 첫 번째 출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수요가 살아난다면 내수 쪽도 그렇고 투자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재고 부담은 사라지고 오히려 재고 축적 수요가 붙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공급 측의 생산 활력까지 살아날 수 있는 문제, 이제 중국의 경기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는 첫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중국 경기 정상화의 첫걸음이다라고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 도표를 좀 통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3월 중순에 실물 지표가 발표되기까지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이제 하드 데이터가 아닌 소프트 데이터들에 계속 의존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은 많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리오프닝에서 이제 리커버리,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현실로 증명할 시기라는 뜻에서 제가 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었고요. 지금 수요 회복되고 공급 측 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문 서베이에 좀 의존하고 있는 PMI들을 살펴보면은 확실히 2월 달에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빨간 선이 경기 이제 기준선인데, 지금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그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특히 기업 규모별로 살펴본다면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형기업, 소형기업들까지 전부 다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수요로 대표되는 신규 주문 그리고 생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수요 회복이 되고 생산 활력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도 물론 뒤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죠. 그러니까 면밀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추가로 드리겠지만, 어쨌든 체감 고용으로는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중국 물류 쪽도 많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 그 서비스 소비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PMI에서 관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회복, 그리고 고용 안정, 물류 서비스업 회복, 그리고 재고 축적 수요까지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위인 건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성 지표들을 살펴본다면은 지금 그 코로나 이후 기간으로는 지금 가장 높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즉 2020년도부터는 중국은 사실 이제 팬데믹 구간이었었고, 그 과거 3년인 팬데믹 구간 때보다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교통 혼잡도로 봤을 때 물리적 이동은 과거 정상화 수준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고, 여기와 관련돼서도 서비스업 수요는 계속 붙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전체 제목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 역시 소비 정상화를 이제 필두로 중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이는 2023년도 중국 증시에 조금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 시즌까지 좀 겹치면서 기대감이 조금 과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조금 네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 활력이 뭐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절대적으로 좋은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게 많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 활력의 강도를 볼 수 있는 인플레 지표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하늘색이 파란색이 이제 YY 지표인데, 사실은 작년 상반기에 기저 효과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YY 지표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YY 지표로 지금 빠르게 워낙 높았기 때문에 YY 지표로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거를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MOM 지표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가율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전히 그 경기 활력이 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도 보면은 MOM으로 봤을 때 전월비로 지금 마이너스 구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공급 측에서 생산 활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요 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 물가는 사실은 워낙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양회에서도 목표치에 나와 있듯이 지금 기존의 2%대 소비자 물가를 3%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수요 측, 즉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리고 공급 측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직까지 증명을 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사실은 1월에 신규 위안화 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기존의 정책 기대감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지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을 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세부 항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올해 가장 중요한 지표가 가계 측의 내수 소비 회복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확인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측이랑 가계 측의 수요가 조금 많이 벌어졌다라는 게 문제점인데요. 보시면은 확실히 기업 측의 수요는 이 분홍색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가계 측의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하향 추세에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과 가계의 수요의 다이버전스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장기 기업들 대출만 하더라도 이제 3.5조 위안이고, 단기 기업 대출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전체 대출의 90%가 넘는 95% 가까이가 기업 수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급 측 지표로서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컨슈머론이나 모기지론 쪽이 모두가 부진했기 때문에 뭐 일반 생활 자금 수요도 약한 것 같고, 역시 부동산 쪽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도 지금 제가 이제 뭐 단기 기업들, 중장기 기업 대출, 단기 가계 대출, 이게 결국에 이제 컨슈머론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중장기 가계 대출, 이제 여기는 대부분 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보시면은 중장기 기업 대출이 견조했었고, 그리고 가계들의 대출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세부 분으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지금 가계들의 수요가 부진한데 실수요는 심지어 이것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그 통화 정책이나 그런 창구 지도할 때 가장 힘써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중국은 신규 대출이
그 기존의 고금리 모기지들을 상환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그 이재 상품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까지 같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은 그 과거에 높은 금리로 설정된 기존 모기지를 오히려 조기 상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재 상품이라든지 뭐 기타 투자 자산들이 모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 중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유동성의 상당 부분들을 모기지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기업 대출이라든지 뭐 가게들의 단기 대출, 그러니까 뭐 컨슈머론들까지도 오히려 모기지 조기 상환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심지어 뭐 일부 사례이겠습니다만은 위장 이용까지 있는 좀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중국이 1월 달에 역대급 기록을 세우긴 했었지만 그 신규 외환 대출이, 근데 그 실수요 자체들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뭐 사회융자 총액이라든지 신용 자극 지수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1월달 지표들이 사실상은 하향 안정되는 흐름들이었었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대출 자체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실수요는 적었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레버리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초과 저축에 대한 좀 환상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트들이 중국 관련돼서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소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뭐 이런 차트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이 그 팬데믹 국면에서 저축 성향은 늘어나고 뭐 소비 성향들도 떨어지고 투자 성향은 더욱더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었고, 이런 흐름 덕분에 그 3년 동안 그 신규 예금 추이가 가파르게 늘어났었고, 특히 2022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가계 예금이 신규로 17조 위안이 넘어서면서 이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이 초과 저축분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저축에 대해서 사실 원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물리적으로도 방역 조치 때문에 이동이 어려우니까 소비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저축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이나 이재 상품 등 모든 자산군들이 수익률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상당 부분 좀 저축 자금으로 유입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중국이 저축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해뒀고요. 그냥 중국은 이제 복지 시스템이 좀 망가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인 가처분 소득이 낮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 가처분에 이제 저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뒀고요. 그리고 뭐 세금들도 본다면은 간접세 비중이 높습니다. 즉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부가세가 높다 보니까 그 벌어들인 수입을 상당 부분 대부분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저소득층에게 과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은 원래도 저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점을 한번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해뒀고요. 근데 문제는 3년 동안의 초과 저축 규모 자체도 어느 정도는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처분 소득이랑 그 과거에 그 가처분 소득 내에서 초과 저축률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이제 초과 저축률이 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초과 저축 규모 자체도 한 3.6조 위안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그 이전의 가계 평균 저축률을 한 30%로,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평균 저축률을 한 33%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지역별, 계층별로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여력은 더욱더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차트에도 정리를 해뒀지만
뭐 도시는 초과 저축률이 조금 높았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농촌은 거의 미미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초과 저축분 중에 도시 비중이 압도적이고 인구 비중까지 고려했을 때는 너무 좀 지역별로 불균형도 심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소득, 그러니까 도시든 농촌이든 소득이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소득 상위 40% 정도가 초과저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분의 3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위 20%를 보면은 뭐 4% 수준이고 지금 가장 상위권이 한 50%가 조금 안 되고 그리고 4분위가 한 25%다 보니까 그만큼 고소득층의 그 초과저축 비중이 조금 많이 몰려 있고 하위로 보면은 사실은 그 초과 저축 규모도 사실 큰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이콜 이제 뭐 이런 초과 저축액들이 보복 소비나 이연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 아까 레버리지나 저축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 이야기 드렸던 거에 대한 결론은 좀 이런 것보다는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고용이나 소득, 즉 중국의 소비 심리가 추세적으로 더 망가졌던 요인인 그 소득이나 고용 시장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 정상화 속도에 따라서 이 지표들 그 고용이나 소득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뭐 사실은 이 부분은 연간 전망 때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점차 과거랑 달리 여전히 정책 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 모멘텀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약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 드리고 있고요. 뭐 실제로 과거의 주석들은 이제 고속 경제 성장 시대를 이어왔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부양책도 있었었고 그 부작용들을 시진핑 주석 시대에서는 계속 해결하는 좀 기관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시진핑 주석이 부양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거의 그 조금 흐름과 조금 연관이 맞닿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내부적인 환경들을 봤을 때 여전히 소극적인 경제 정책을 이어갈 거고 그리고 역시 대외적인 환경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중국의 성장들을 글로벌이 반겨했지만 이제는 반겨하지 않고 있고 결국 대외 환경이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육성 산업들을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가 계속 반감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회가 중요한 건 맞지만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실제로 그 수익률들 역시 좀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기간의 그 중국 양회 뭐 일주일 전 기간 일주일 그 이후에 한 달의 수익률을 정리를 해뒀는데 보시면 이제 윈드 에이주나 CSI 300, 뭐 CSI 1000 그리고 차이넥스 좀 이제 각 대표 지수들을 이것저것 가져와봤고요. 실제로 그 점차 그 정책 모멘텀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13년도랑 14년도, 15년도까지 16년도까지는 사실은 뭐 후광퉁으로 유동성이 확 유입이 되었다가 그 빠지면서 좀 변동성이 심했던 시기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하고 본다면은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본다면은 그 정책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오히려 양회 이후에는 그 정책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들도 이제 포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을 본다면은 뭐 사실상 뭐 양회 전에도 기대감이 적었었고 그 이후에도 크게 볼만한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양회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업종별로 역시 그 흐름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항상 양회 전으로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이야기를 드린 게 양회가 이제 과거보다는 안중해졌다라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어쨌든 양회가 중국 연간으로 봤을 땐 정책 모멘텀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인 건 여전히 변함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 3기 지도부란 단어가 참 낯선 게 어쨌든 중국은 항상 그 3년임이 불가능한 구조였었고 이제 1기, 2기 지도부 해서 총 10년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제 시진핑 지도부는 3기가 이제 공식 데뷔전이 이번 양회에서 있었을 거고 여기서 질적 성장에서 양적 성장으로 이제 회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질적 성장을 강조했을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규제 성향의 정책들이 짙었다면은 양적 성장을 다시 강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에서 보다 좀 친성장에 가까운 정책들로 회귀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양적 성장을 위해 친성장 정책들이 올해에는 조금 계속될 것 같다. 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이 대응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발표도 나왔지만 뭐 2022년도랑 2023년도의 전인대 전망들을 그 전인대 그 목표치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책 가장 중요한 GDP 성장률을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5% 정도, 5% 안팎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3%로 높아지긴 했지만 뭐 실제로 그 재정 정책의 강도가 그렇게 높아질 거다 생각은 안 하고 있고 통화 정책 역시 그 기존의 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소비냐 투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소비는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 정상화 궤도에서 충분히 회복세를 보여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부양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과도한 기대감들은 조금 금물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간 기준으로 저는 중국이 그 코로나 이전에는 소매 판매가 9에서 10% 정도였었는데 여기에서 한 80% 정도 회복이 된 8% 안팎의 성장률을 보여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 부분들이 정책 관점에서 부스팅할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통화 정책 완화한다고 해서 뭐 레버리지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날 구조도 아니거니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소비 관점에서는 정책으로 추가 부스팅할 만한 룸이 많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정책 효과를 본다면은 투자 쪽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리창에 대해서 뭐 좀 리창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대회 직후만 하더라도 오히려 전체 정책 기조가 규제에 가깝다 보니까 그 방역 조치 경험이 오히려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상해 지역을 이끌었던 경험이 오히려 주목이 되면서 뭐 민간 경제 부양책이나 뭐 FDI 유치 가능성은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리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이 허락하는 선 내에서는 조금 강력한 부양책을 이끌어갈 건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방향성은 그 과거의 경험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그 첫 번째 양회다 보니까 당대회 변화된 정책 기조들이 선명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방역 정책 그리고 경제 대외 정책들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에 아까 얘기들은 좀 반복이긴 합니다만은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제 양적 성장 그래서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는 쪽에 계속 톤을 맞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2월 달에 그 관련된 부양책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모펀드도 추가로 설정을 해주고 이제 공급 임대주택도 추진을 하면서 유동성 쪽에 대한 정책 그리고 공급에 대한 정책 다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회 직후에 추가 부양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회복의 탄력 역시 그 중국이 어쨌든 장기 관점에서 부동산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스탠스는 아니기 때문에 회복 탄력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유동성 자금 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착공 면적, 완공 면적이랑 도시 가격들이 전부 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긴 하겠지만 그 회복 강도가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회복세가 가파를 경우에는 이런 부양책들이 다시 조금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져가지 말자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소비보다는 투자 쪽에 조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게 좀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실업률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높아지는 구간들이었었고요. 특히 이 전체 실업률을 말고 이 분홍색인 청년층 실업률을 조금 봐주시면은요. 코로나 기간 이전에는 그 평균이 한 12%대였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구간에는 그 실업률이 평균이 한 16%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층 실업률이 이제 안 좋아졌었고, 이런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역시 소득 시장 자체가 망가졌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전체로 보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그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구간들이었었고, 이거를 뭐 자영업자들이나 월급쟁이들의 일반 월급 소득들, 그리고 투자 소득들을 보면은 투자 소득이 그나마 견조했고 이런 노동 소득이 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소득, 실업률, 고용 안정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쪽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드리면은요, 실제로 저는 올해 중국의 통화 정책 여력은 있지만 뭐 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로 이어지는 그 효과가 반감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책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은 저는 오히려 재정 정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 쪽이 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목표치는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은 좀 부동산 경기에 관련돼서 지방 정부들의 재정 체력이 조금 걱정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들의 재정 체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모두 달성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뭐 인프라 투자 쪽은 올해에도 견조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져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투자를 계속 이제 정책 관점에서는 투자, 그리고 경기 정상화 관점에서 소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방 양회에서 역시 좀 이런 패턴들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내수 회복이라는 단어가 지방 양회에서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국 양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었고, 그 의지는 강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치들을 본다면 오히려 실제로 지방 양회들 내용들을 본다면은 소매 판매는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고, 오히려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투자 쪽에 좀 자신감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점 업무는 내수나 첨단 산업이 되겠지만, 이게 정책 모멘텀이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들 역시 내수 쪽이나 첨단 산업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인프라 투자 쪽이 정책적인 효과는 잘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첨부 지방 양해들 내용들을 다 첨부를 해뒀고요. 실제로 이게 아까 얘기를 드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지방 정부들의 목표치들이 본다면은 뭐 실제로 그 상향 조정된 거는 오히려 투자 쪽이 높았었고,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조금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그 사실은 그 저평가 인식들이 연말 연초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기대감이 어쨌든 이제 현실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지수를 본다면은 지금 이때는 점프업을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이제 과거보다는 저평가 인식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좀 가파른 지수 회복 국면보다는 조금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전히 지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뭐 타겟 멀티플을 어쨌든 그 5년 평균에서 이제 표준 편차로 이제 마이너스 한 0.5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에서 이제 1.5 정도 사이로 대부분 좀 줬는데요. 본다면은 지금 뭐 상해에도 12배 기준으로 지금 저점이 3,300, 그리고 CSI 300도 역시 12배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좀 저점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역외 증시가 최근에 좀 지수 변동성이 심해서 뭐 이거는 어쨌든 페어밴드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하향 이탈되거나 좀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H지수 8배, 항생테크가 25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전히 싼 구간인 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연말 연초와 같은 이제 가파른 상승세는 더 이상은 조금 보기 어려울 거고, 그냥 이제 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산업별이나 기업별로 이제 뭐 실적이나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조금 다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비 같은 부분들은 지금 3월 중순에 발표되는 연초 소매 판매 지표부터 저는 무조건 좋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춘절 데이터들이랑 그리고 연초 소매 판매 지표들 동행성을 보면은 일단 춘절 데이터 좋으면은 무조건 소매 판매 지표들은 좋았던 경향들이 있었었고요. 그런 것들 고려한다면은 지금 춘절 기간의 이 회복 강도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높았던 분들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경기 정상화 관점에서 딱 적정 수준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연초 3월에 나오는 연초 소매 판매 지표가 한 4%에서 6% 정도 사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간 기준으로는 한 8% 정도까지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 업종들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인다라는 좀 뷰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뭐 4월까지는 소비주들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분기부터 하반기를 본다면은 조금 인더스트리 쪽도 좀 볼만하다, 그러니까 헤비인더 쪽도 볼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공급 측이 재고 조정이 워낙 강도 높게 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증가율로 봤을 때 지금 피크는 조금 아웃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 산업들에 걸쳐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었었다. 근데 여기에서 불가분하게 어쨌든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고 조정이 조금 강력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 측의 활력이 둔화되는 조금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었지만, 어쨌든 재고 조정은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원자재 쪽에서는 지금 재고가 오히려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실수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이 앞에 산업들을 봤을 때 본다면은 지금 원자재 쪽에서도 재고 추적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고 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공급의 생산활력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중국이 산업생산들이 이제 산업생산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원자재 수입이 내려가면서 수입 증가율이 내려가는 좀 이런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본다면은 지금 재고 증가율이 이제 다시 지금 역축을 걸어놨는데,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산업 생산도 살아날 거고, 그리고 수입 역시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프트 지표이지만 그런 PMI 지표들에서 본다면은 다 회복의 지금 전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측의 활력은 살아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5년 평균 PER 기준으로 각 업종별을 좀 정리를 해 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소비재들이나 필수 소비재는 조금 이제 비싼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시클리컬 뭐 소재나 에너지, 산업재는 조금 전기차들이 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조금 이런 시클리컬 쪽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소재나 에너지 업종들을 이제 비중 확대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대표 기업들로도 좀 정리를 해뒀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연간 기준으로는 플랫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까지는 좋은 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길게, 이제 하반기까지 좀 길게 더 연간으로 길게 본다면은
이런 뭐 소재 업종들, 그러니까 이제 구리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석탄 관련된 중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 역시 다시 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이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분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뒀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한 50분 정도, 한 45분 정도 연구원님의 중국 관련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다양하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회복이 정말 현실화를 기반으로 한 회복이냐 아니면 좀 과도한 것이냐를 다양하게 좀 분석해 주셨고요. 과도한 부분은 과도하다, 그러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좀 적절하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비, 고용, 이러한 세부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중국이 어떠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과 앞으로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겸비를 해 주셨다라고 좀 파악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정도 질문이 꾸준하게 좀 확인이 되어서 시간 관계상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진행 중에 있는 양회의 현재 분위기와 이후에 영향력이 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의 전망치랑 비교했을 때 양회에서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양적 성장을 단어를 써가면서 강조를 한 것 치고는 이런 부양책의 강도로 조금 이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실제로 책정된 규모들이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역시 저는 결국에 전체 힘이 약해졌다라면은 결국에 그 산업별로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정부가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하고 싶어 하는지 방향성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뭐 기존의 뭐 빅테크 관련된 인사들보다는 뭐 반도체 관련된 사람들이 그 실제로 많이 그 주요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확실히 중국 정부는 그 반도체를 포함한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진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심중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이제 대외 환경이나 내부적인 힘들을 봤을 때 그 정책 모멘텀이 주가 수익률로 보장되는까지는 좀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반감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수 쪽은 그 경기 지표가 따라와줘야겠지만 내수 회복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인프라 투자 쪽도 역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도체 쪽이나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증명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플랫폼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자생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국 정부가 다양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경기 부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첨단 산업 이런 어떤 IT 테크 관련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관련돼서 이게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내구, 소비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조금씩 개선될 수는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이제 네. 지방 정부들이 이제 부동산을 이제 크게 좀 위시를 해서 이제 본인들의 살림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많은 내용들이 오가다 보니까 좀 중국 부동산 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책 톤이 그 연말부터는 확실히 완화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단기적인 뷰는 계속 이제 살려주자라는 스탠스였었는데 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좀 엄격한 기조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장기적인 뷰도
그래도 이제 작년 3분기까지랑 비교한다면 확실히 완화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는 유동성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도 설정을 했고, 뭐 중국 그 부동산 시장 내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한 뷰를, 그러니까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돈은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도 이제 뭐 착공이든 완공이든 플러스로 돌아설 거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의심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쪽, 그러니까 토목 건설을 포함한 이런 그 기존의 그 공장으로서 그런 경제 구조보다는 여전히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싶어하는 구조이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크게 살려주자라는 뷰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규제는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중국 전체 경기에 하강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올해 예상보다 견조하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그 중국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들이 다시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부동산 데이터들이 조금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높은 증가율, 그러니까 높은 성장률보다는 그냥 뭐 한 자릿수의 회복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호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회복과 그 회복 속에 너무 과도한 기대, 이 두 부분이 좀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 과도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다라는 말씀을 조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드는 게, 부동산이 너무 또 세지면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옛날 뭐 시진핑의 요번 이제 새로운 정책은 이제 저성장, 그렇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연구원님께서 연간 전망 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떤 그러한 뷰에서 봤을 때 너무 부동산이 세지면 그거에 따른 어떤 부양책을 좀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도 좀 그런 부분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낮은 성장률을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자릿수 성장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 관련된 경기, 그리고 동향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점검을 해봤고, 그런 어떤 중국 뷰를 기본으로 과연 중국 주식 내에서 어떠한 섹터들이 좀 좋을 것이냐를 세부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회를 맞아서 현재 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본인의 뷰를 좀 밝혀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갈 수 있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 관련된 세미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연구원님께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